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의 정혜림입니다. 전일장 6월의 마지막 일을 2,000선을 회복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마감을 지었습니다. 오늘 7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어제의 반등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미 증시가 엇갈린 경제 지표로 인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그 여파와 함께 전일장에서 코스피 2,000선 회복해주긴 했지만 막판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습니다. 그 훈풍이 오늘까지 불어넣으면서 다소 장 출발할 때는 약 부합권 1990선까지 내어주면서 198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다시 한번 2,000선 1일 천하로 끝나게 될까요?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과 반대로 오늘 동시 양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9거래일 만에 팔자로 전환한 모습, 4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외국인도 보태고 있습니다. 100억 원 넘는 매도 우위 나타내면서 양 매도 나오면서 오늘 시장 하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개인만 500억 원이 넘는 순매수대 유입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중에서도 단연 빨간불을 켜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눈에 띕니다. 개장보다는 다소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러브콜이 들어와주면서 어제에 이어서도 오늘 강보합권 불을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판 시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강세를 보여줬던 홈쇼핑주들이 오늘 하루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또 빨간불을 켜고 있는 모습,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기아차까지 1% 하락률 모이면서 지수 하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전일장에서 전차군단과 함께 철강 업종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는 힘없이 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우가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는데요. 530선 안착 후에 상승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강포합 537포인트 부근에서 개장한 뒤에 상승폭을 확대시켜서 540포인트까지 오늘 올라선 모습입니다. 마감까지 지켜낼 수 있으면서 540포인트 이제 안착을 시도하는 것일까요? 오늘 장 흐름이 좋네요. 수급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은 동시 양 매수 나왔습니다. 기관이 장중에 하락 반전하기도 했었는데 다시 한번 매수세로 전환해주면서 기관과 외국인 동시 쌍끌이 매수 나서고 있습니다. 40억 원, 65억 원 쌍끌이 매수 나타나고 있고요.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반대적으로 개인은 100억 원 넘는 매물을 출회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다른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서울 반도체가 오늘 무서운 상승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7% 가까운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LED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LED 성장 기대감을 불어넣으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은데 그중에 대장주인 서울 반도체가 7% 가까운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코스닥 흐름이 더 좋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판 시총에서도 역시나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GS 홈쇼핑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ICT와 SK 브로드밴드 시젠까지 오늘 1%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환시장 동향도 함께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 다시 한번 연 저점이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수출업체 내고 물량과 함께 외국인의 순매수 유입으로 하락 압력이 커지면서 1,011원대까지 밀려나면서 5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강보합 불을 켜주면서 1,012원대까지는 올라서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050원대부터 계속 연저점이 붕괴되다 보니까 이제는 환율 시대가 세 자릿수에 도래할 것이다라는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에서는 1,012원대 지켜낼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선상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셨는지 선상 코멘터리 바로 확인하시죠.
김선윤 멘토님 실적만이 답이다라는 코멘터리 들고 나오셨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개별 랠리가 시작됐다.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코멘터리 달아주셨습니다. 네, 두 선상이 주목하신 이슈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수급! 백전백승! 실패하지 않는 수급의 비법 김선윤이 밝혀드립니다. 기업의 가치는 차트로 완성된다. 네, 이렇게 앞에서 잠시 만나보셨는데 우리 선상클럽을 잘 이끌어주고 계시는 두 분이죠. 선수급의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상차트의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서 멋지게 예고 프로그램이 나갔는데요. 앞으로 두 분의 선전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이 선상클럽 오늘 시황 코멘터리 김선윤 멘토님이 실적만이 답이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 8일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좀 실적주를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광고 처음 봤는데 네. 굉장히 오그라듭니다. 네, 힘내보도록 잘 나오셨는데요. 하겠습니다. 잘 나왔나요? 자, 실적 얘기를요,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드리고 있어요. 어제 시장에서, 그제 시장에서, 그리고 6월 26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기관과 외인들의 양매수 잡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은요, 외인들과 기관들이 코스피에서 매도세를 보여주고, 또 코스닥에서는 반면에 매수세를 보여줍니다. 자, 굉장히 헷갈리는 시장입니다. 왜? 불안하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금요일 날 컨센서스 발표가 있는데, 7조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다. 일단 확인을 해보자. 그러니까 조금 약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만약에 7조대 나와버리면 골치 아파지니까 조금은 매수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시작으로 해서 여타 나머지 종목들 실적 발표 나와주면서 그 실적이 좋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주가 흐름이 상승을 줄 거고 또 현재로서 상승을 주고 있는 종목들 6월달, 5월달 상승을 줬던 종목들, 화학주들이나 최근에 다시 반등 주는 건설주 같은 경우 실적이 어떻게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적 위주로 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실적이 당연히 그래도 긍정적이니까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추천드렸던, 말씀드렸던, 관심들 제시해드렸던 대형주들이 그에 해당하는데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코스닥이 오늘 가는데 네. 코스닥은 다시 상승 분위기가 나오는 것이냐? 지금 540포인트 정도까지 좋게 치고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코스닥의 IT주들의 방향성은 삼성전자의 8조 위냐, 8조 아래냐에 따라서 코스닥이 어떻게 방향성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애플 아이폰 6가 조만간에 나오는데요. 네. 애플 관련주들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방향성을 찾는 중인데 삼성전자 이번 주가 끝난 이후 고용지표와 더불어서 삼성전자 발표,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부터 위든지 아래든지 아래로 가면 더 좋아요. 더 싸게 잡는 거고 위로 간다면 따라가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양대 시장 반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반면에 코스피 시장은 다시 한번 지지부진한데 아무래도 코스닥이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그 키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어떻게 향방이 결정이 될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선윤 멘토님이 주목하신 대형주 실적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추가 상승을 위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루 멘토님 역시 개별 랠리가 시작이 됐다.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군도 좀 더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가 정확하게 시장을 네. 조금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정확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자, 1970포인트에서 어제 2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단기간이죠. 단기간에 그만큼의 큰 폭의 상승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외국인의 매수세. 요거 한 개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키포인트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중점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 낙폭가대 종목군들도 그만큼 반등폭이 컸습니다. 그리고 가는 종목군들은 조정을 나타냈었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종목군들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자, 개별적인 종목입니다. 개별적인 종목인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이미 바닥은 지나갔습니다. 그럼 바닥에서 잡으려고 하시면 안 잡혀요. 잠깐 떴지만 어느 정도 쌍바닥권의 권역에 있는 종목군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사야 됩니다. 누구의 수급에 의해서, 지금은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한 번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기업을 사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트렌드가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이 좋아져야 돼요. 이런 부분 자체가 통합적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기업의 가치가 재생산되는 기업, 아니면 재평가되는 기업을 좀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의 매수세를 지금은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트렌드와 실적이 좋은 종목들 찾아보시고요. 거기에다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그 종목군들 골라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좀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선상주분들이 매일매일 선상주를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선상주도 주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과연 오늘까지 진행이 되온 성장주의 누적 수익률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님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3%에 가까운 상승률, 삼성 엔지니어링도 3.4%, CJ CGV도 3.9%의 높은 상승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다음 종목군들 흐름 좋나요? 한국항공우주도 1%대 강세, NC소프트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상루 멘토님의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루 멘토님은 벌써 3종목이나 수익 실현에 나서셨죠. 종목이 현재 4종목 남고 계신데요. 유성기업 2%대 강세 움직임이고 나머지 종목들 소폭의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안심하시고 투자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현상주 공개가 되기 앞서서 누적 수익률 살펴드릴게요. 김선윤 멘토님 40%의 시즌1부터 누적 수익률 자랑하고 있고요. 이상루 멘토님도 16%대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계십니다. 두 분의 선상주 오늘의 힌트 나갑니다. 김선유 멘토님 이응으로 시작하는 종목 찾아보시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미음이 들어간 종목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 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잘 보셨죠? 매일 선상주가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수가와 매도가 제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 선상주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지금 11시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 참여해주시면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리니까요. 잠시 후에 이어지는 11시 무료 방송에서도 많은 참여 부탁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시청자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2대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3153
상담에 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선상께서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 만나보죠.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로맨스요. 루멘스. 네. 네, 루멘스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궁금하세요? 매도요. 매도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아, 네, 8,770원이요. 8,770원. 네. 네, 오늘 루멘스가 9%대 급등을 하다 보니까 현재 수익권에 계신 거 우선 축하드리고요. 네, 네, 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전화부터 기분이 좋네요. 현재 수익권에 들고 계신 어머님이 전화 주셨는데요. 두 분 다 아직 매도하지 말자. 추가 흐름 봐야 한다라는 의견. 그리고 이상로 멘토님 역시 가격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어머님 좀 더 수익권 즐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아직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김소님 멘토님 만나셔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와, 로맨스 진짜 타이밍 예술이시네요. 네. 정말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먼저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자, 바닥, 거의 뭐 쌍바닥 나오니까 매수를 고민 없이 하시다가 주체 없이 바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하신 것 같은데, 이제 수급이 이제서야 조금 붙었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전에 최근까지 수급을 보자면, 네. 외인들은 줄곧 매도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기관들이 어제부터 매수를 하긴 했지만, 아직은 매도세였다고요. 네. 그런데 기간이 서서히 매수로 바뀌는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10시 자료인데요. 네. 수량으로 보자면 외인들이 지금 6만 9천 주 매수를 하고 있고 네. 기관들이 1만 7천 주 매수를 해줘요. 네. 자, 이게 5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네, 네. 그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네. 자, 주봉으로 살펴보자면 네. 제가 항상 추세를 말씀드리잖아요. 네. 방송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네. 지금 2013년 바닥 포인트 혹시 TV 보고 계신가요? 네, 네, 조금. 보세요. 네, 예, 예. 2013년 초반에 바닥 포인트고요. 네. 2012년 바닥이고 그다음에 네. 2011년 정도 바닥인데 네. 이 라인에 대한 부분을 맞춰보자면 예. 요 정도 그림이 나와요. 원래 이 라인이었는데 다시 흐름이 바뀌어서 어떻게 바뀌냐면 2012년 바닥부터 해서 요 라인이 잡힙니다. 그렇죠? 예. 거의 예, 이 예. 라인이 맞아 떨어지죠. 네. 자, 그러면 이 바닥 포인트에서 보통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 네. 이 갭을 메꾸게 돼 있어요. 여기를 채운다면 이 라인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 라인까지 올라가게 되면 가격이 얼마냐면요. 네. 1,500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라는 그 흐름이 나와요. 네. 그러면 어머니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급등해서 굉장히 좋으시잖아요. 네, 네. 그냥 기분 더 좋으시면 돼요. 네. 네, 가져가시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대신에 감사합니다. 언제 파시냐면요. 예. 기간이 많이 들어왔고 외인이 들어왔어요. 예. 외인의 매도세가 잡히면 네. 그때는 비중을 천천히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네. 네, 그 포인트는 항상 외인들의 수급을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기분 좋게 조금 더 들고 가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기분 좋게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가 들어와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TV 볼륨 좀 조금 낮춰주시겠어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황금 ST요. 네, 황금 ST 매수가 궁금하세요? 매도가 예, 예. 궁금하세요? 매수가. 네, 네네. 황금 ST 매수하고 싶다라는 문의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머님이 황금 ST 매수해도 될지 궁금증 보내주셨는데 김소님 멘토님은 아직 안 된다, 너무 작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금 멘토님 좋다, 황금 포인트다. 두 분 다 상반된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어머니.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차례대로 상담해 드릴게요. 우선 매수해도 좋다라는 이상루 멘토님 만나서 자세한 얘기 풀어나가 보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이상형님 팬입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현대이피도 많이 좀 잘해줬습니다. 아, 예, 아이고. 예, 고객님, 시청자님의 행복이 저의 행복입니다. 아, 뭐,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황금 ST를 문의를 하셨는데요. 네네.
황금 ST 혹시 이거 뭐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거를요. 예. 내가 한 5년 전에 23,000원에 내가 천주를 사가지고요. 예, 예. 그거를 몇 년을 들고 있다가 전번 1월 달에 예. 4,000원에 매도를 했어요. 아이고. 그래, 그게 올라가길래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예. 지금 앉아 좀 내려왔길래 다음은 그래도 뭐 좀 실어볼까 싶어가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일단 황금 ST가 왜 올라가냐 하면 네. 자, 지금 황금 ST가 금속 위주의 어느 정도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안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건축에 대한 내장재 부분입니다. 네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최근 들어서 뭐 한솔 홈데코라든지 아니면 LG 하우시스 이런 종목군들 잘 나가고 있죠. 네네. 자, 그 종목군들은 바로 아파트 수직 증축에 따른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변화에 따른 어느 정도 내장 제품 자체가 많이 발주가 들어감으로써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는 거죠. 맞죠? 예. 자, 그럼 황금 ST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자, 여러 가지 제품이 많습니다. 뭐 스테인레스 스틸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은데 예. 이런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지금 요 제품이에요. 바로 티타맥스라고 하는 건데 티타맥스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를 할 때 내장 제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티타맥스라는 신소재입니다. 예. 이 소재 자체가 곽강을 받으면서 황금 ST 주가 자체가 1분기에 상당히 올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대신 실적을 견인을 했어요.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처럼 주가가 다시 한 번 더 4,000원까지 빠지기는 힘듭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시청자님이 생각을 하시는 가격과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견인할 때 우리는 그 눌림목을 찾아서 들어가는 자리가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럼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를 크게 한번 보시면 자, 중요한 자리가 딱 눈에 띕니다. 언제냐면 요 자리가 딱 눈에 띄죠. 지금 빨간색 화살표가 2011년 8월 8일 날 강하게 한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8월 19일 날 또 나옵니다. 그럼 이 자리 두 개를 자, 요렇게 한번 그어놓고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그어놓고 난 다음에 차트를 다시 한 번 더 지금의 자리로 딱 하면 어떻습니까? 네. 요 자리 자체 5,280원대를 정확하게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시세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하단 가격 매물에 안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 지금 5,900원 자리를 돌파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자, 여기에서 지금은 여기를 5,910원대를 오늘 종가선까지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났을 때 예. 다음날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의견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5,600원, 한 400원까지는 안 내려오겠죠? 그 자리에서 5,300원까지 잡으면 왔는데 그때 사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잡으면 가장 좋고요. 예, 그게 바로 황금 포인트고 지금은 조금 떴습니다. 예예. 예, 근데 지금 시장의 상황과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번 봤을 때는 예. 지금 벽산하고는 벌써 어제 달렸거든요. 네. 자, 어제 벽산 최강주가 어제는 받았어요. 어제 벌써 바닥 찍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LG 하우시스도 마찬가지로 바닥 찍고 올라왔어요. 이런 포인트적인 부분을 봤을 때 황금 ST가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찍기에는 조금은 다른 흐름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이대로 그냥 올릴 확률이 저는 좀 더 높다고 보고 대신 비중을 조금만 실어 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빠지면 더 사시면 되잖아요. 아, 그럴까요? 예, 네. 그런 방식으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우선 비중을 작게 해서 실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선윤 멘토님은 아직 안 된다라는 반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요. 예. 시총 규모가 작은 건가요? 어떤 네. 규모가 작다는 자, 어머니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네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황금 ST라는 종목은 지금 시총 자체가 800억 원대. 어제 종가로 해서 이제 800억 정도가 돼요. 7,000원 정도일 때는 1,000억 원이 좀 넘어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나오려다가 말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 걱정인 것은 최근 들어서 건설주들이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건설 이 자재 부분 있잖아요. 예. 황금 ST나 그다음에 뭐 하츠 같은 이제 종목들이나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셨던 벽산 뭐 포함하고요. 그다음 KCC 같은 종목의 주가 흐름 자체가 6월부터 계속 하락 추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전반의 모든 이 관련 업종, 그러니까 황금 ST를 포함하는 관련 업종들의 주가 흐름 자체가 상승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안 나왔어요. 업종들이.
그게 약간 불안한 겁니다. 자, 그리고 한금ST는 시총 부분도 조금 작은 편이고, 그러면 이게 진짜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수급이 안 들어오면은 종목을 말씀드리지 잘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수급이 없는 종목 하시는 것은 약간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판단하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그 누가 주가를 관리하는지 확인을 100%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한 종목의 세력이 5개, 10개까지 붙습니다. 관리가 힘들다고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래서 수급을 보자는 건데 이건 또 그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업황이 돌아서면 업종이 전반적으로 관련 업종들 종목들이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한금ST는 그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업종에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X 의견 드렸다. 그래서 어머님도 조금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조금 대응해보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나쁜 종목은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흐름을 좀 타는 감사합니다. 종목을 선별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네, 의견 참고해 보셔서 네, 성공 네.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 열어놓고 시청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 만나보죠.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2300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김선희 멘토님 안 된다. 실적 발표 지켜보시란 말씀해 주셨고요. 이상로 멘토님 역시나 좀 더 기다리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이제 곧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눈앞에 두고 지금 코스피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분 역시 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이상로 멘토님 자세한 상담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 게요. 자,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악화될 전망이다 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이때부터죠. 자, 이 언제냐면 2014년 6월 20일 날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우려가 확대되면서 사흘째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흘 전이면 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더 차트를 보면요. 이 자리까지가 6월 18일부터 이제 실적 악화에 의해서 우려감이 지금 반영이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갭 하락 자체가 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지금 135만 원대가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반등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자, 아직까지 실적이 발표 안 됐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려감에 빠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우려감에. 그럼 우려감에 빠지는 게 언제까지 빠질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 우려감 자체가 결과치로 받아들였을 때는 악재가 선반영됐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은 실적이 발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려감 자체가 해결이 돼야만 주가가 반등 타이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바닥은 언제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거기를 바닥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런 작은 박스권 행보를 또 보이겠죠. 왜냐? 135만 원대는 실적 악화에 의해서 빠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실적이 좋아지지 않고서야 이 자리를 돌파하기가 또 힘들어진다는 거거든요. 그 포인트를 좀 더 기억을 하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장기보다는 단기로 적응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해야지만 악재가 반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때가 매수 포인트로 우리가 역발상적인 생각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에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혹시나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고민하셨던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 후에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 안전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는 두 분의 의견까지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전화하기 좀 꺼려지신다거나 바쁘신 분들은 문자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온 문자 확인해보죠. 네, 이분 LMS 매도해도 될까요? 6724님, 저희 자주 문자 주시고 계시죠? 매도 의견 물어봐 주셨습니다. 네, LMS 두 분 다 아직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다.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김선희 멘토님의 의견이시고요. 역시나 이상로 멘토님 반등 지켜보자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매수가가 21,800원대 2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조금 손실권역에 계십니다면 반등 추이가 남아있나 봅니다. 김선희 멘토님이 이번 상담해 주시죠. 네. 자, 이거를 지금 팔겠다는 거는 정말 아닌 생각이죠.
전형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를 범하시는 겁니다. 자, LMS가 항상 2013년 1월부터 주가 흐름을 살펴볼 때 이런 바닥 포인트를 보신다면은 흔히 얘기하는 121선 밑으로 깨진 이후부터 해서는 반등을 바로바로 줬습니다. 그렇죠? 자, 작년 12월부터 해서 박스권을 그렸던 포인트 4개월 버틴 이후에 주가 튀어갔고요. 지금 몇 개월째입니까? 2개월째 횡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길었을 때가 4개월. 그리고 이때 박스권에서도 갈지자 형태를 그려주면서 등단폭을 반복했죠. 다음 포인트 어디입니까? 2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 나왔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지금 완전 바닥 포인트인데, 항상 말씀드리는 건 바닥 포인트인데, 지금 이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를 지금 매도한다고요? 정말 네. 잘못된 생각이시라는 거죠. 자, 수급을 볼게요. 걱정인 건 수급인데, 자, 최근 들어서 수급, 주가가 계속 갈지자 형태를 그리면서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기관 때문입니다. 기관들이 샀다 팔았다 반복하고 있다고요. 요 포인트가 바뀌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 크게 갈 건데 지금 흐름은 그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네. 그런데 또 기관이 손을 확 댄다요? 그것도 아니에요. 연기금부터 매수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손을 확 댄 것도 아니고 좀 지켜보자. 왜 지켜보자는 그 추이를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왜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된 이후에 주가 추이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이후에 코스닥 IT주들이 방향성이 갈린다. 그때까지 고민 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팔아야 된다? 아니죠. 기다려야 돼. 잘못되더라도 그때 손절치고 나가는 거고 가져간다면 그때 올라가는 거. LMS는 어떻게? 이거 코스닥 IT주 들고 계신 분들 전부 다 이거 팔아야 된다? 반등 주니까 팔아야 된다? 당장 생각 접으시고 홀딩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LMS도요. 좀 기다리세요. 이거 좀 완전 잘못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723님 매번 저희에게 문의 주고 계신데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같은 번호로 다시 한번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시청자 만나봤고요.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두산 인프라코어 매도해도 될까요? 8516님께서 매도 시점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 다 아직 매도가 안 된다. 단기 조정일 뿐이다라는 김선유 멘토님 의견이시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매도해보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 힌트가 공개가 됐는데요. 김선유 멘토님 가운데 자음이 비읍이 들어가 있고요. 이상루 멘토님은 시읒이 들어간 종목 들고 나오셨습니다. 우선 두산 인프라코어 상담해 드린 후에 간략하게 힌트 들어보죠. 이상루 멘토님 이번 AS 해주시죠. 네, 두산 인프라코어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바닥권역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상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매도 구간 안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보시면 지금 화살표로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눈여겨보시면요. 자, 중요한 자리가 조금 넣어져. 맥점 자리가 여기에 맥점이 한 개 잡히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맥점이 한 개 잡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 자체 지금 보시면 과매도 구간이 상당히 짧았다 그죠? 과매도 구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시세를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집이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대신 그러면 이 자리에 다시 한 번 더 회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회귀를 하죠. 그러면 지금 이 12,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를 받고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네? 이 종목 자체는 이 12,000원 기준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선을 두 가지가 중요하다. 한 가지는 14,500원, 하단에는 12,000원대. 네.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박스권 안에 놓여 있는 상태죠. 그럼 바닥권을 12,000원을 잡고 지금 14,500원까지 큰 박스권 안에 놓여 있는 차트입니다. 시세 자체를 내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구간 안에서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 안에서는 말 그대로 이 주가 자체의 내부적인 부분으로 움직이는 자리예요. 그러면 내일 오를지도 모르고 오늘 오를지도 모르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마음대로입니다. 얘네들 마음이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올라갔을 때 타이밍을 노리시든지 이미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라리 시간을 좀 더 길게 가지시고 기다려보자는 거죠. 얼마나 좀 시간을 잡아야 될까요? 최소 1년은 잡으셔야죠. 매집이 들어가려면 1년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013년 11월 달에 과매도가 떴기 때문에 2014년 11월 달까지는 일단 1년, 최소 1년 동안의 매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대형주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격대를 12,000원을 저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자,
신선 노름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신선 노름 자체를 조금 즐기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1년 정도는 넣어놓고 그냥 지켜보시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 나는 아니다, 단기적으로 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종목 확인해 보죠. 네, 이번에는 삼성 SDI 매도해도 될까요? 3832님이 매도 시점 물어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바로 받아보죠. 김선희 멘토님 역시 매도하지 말자. 현재는 매도가 아니라 매수할 타이밍이다라고 지적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꽉 쥐고 가세요. 역시나 매도하지 말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삼성 SDI 많이 문의 주고 계신데 저희가 계속 보험처럼 모아보자, 들고 나가보자라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김선희 멘토님 역시나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할 타이밍인가요? 보험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적금으로 하셔야 그럼 됩니다. 이거는 적금으로. 원금 손실도 없을까요? 보험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 SDI를요, 지난주 목요일날 26일날, 그때 이상남 멘토랑 같이 말씀드렸어요. 네. 그때도 제가 가져가자, 보험처럼, 아니, 적금처럼 네. 가져가자 말씀드렸고, 이상남 멘토님도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모직과 이제 같이 간단 말이에요. 제일모직이랑 제일모직이 소재고, 삼성 SDI 기술을 갖고 있는데,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수직 계열화가 됩니다. 수직 계열화가 쫙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 SDI 외국계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말 좋아, 안전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삼성 SDI 뭔 이슈가 있냐면요. 잘 보세요. 테슬라 쪽에 2차 전지를 납품하는 회사는 파나소닉입니다. 전량. 자, 그런데 파나소닉이 만약에 그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 리콜이 나온다. 딴 데 도요타가 자동차 리콜 나고 요즘에 GM이 난리 나고 있죠? 네. 리콜이 나온다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가 흐름이? 도요타 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 작살이 났잖아요. 그러면 테슬라 입장에서 파나소닉의 배터리만을 계속 믿고서 유지할 수가 갈 수가 있나요? 공급 다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안정하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급 다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테슬라 쪽에서 지켜봐야 하는 회사, 삼성 SDI, LG와 여타 업체들이 되겠죠. 그렇죠? 삼성 SDI하고 공급하려고 여러 번 조율한 적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하게 될 경우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번에 더 좋아졌어요. 그럼 안 할까요? 안 할 수가 있나요? 가망성 열려 있습니다. 테슬라가 째려보고 있는 게 삼성 SDI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말까지 또 업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연말까지는 양호한 모습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삼성 SDI 2차전지 관련해서 2차전지 자동차들 수요가 꽉 찼다. 이미 없다. 이미 많이 포진했다. 포화 상태다. 말이 있지만 성장성은 계속 됩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는데 지금 친환경 정책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LG화학이 주가가 많이 갔고 SDI도 같이 갈 수 있고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 맞추셔야 되지 이거를 팔겠다 이런 생각은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적금처럼 계속 가져가세요. 지금 저희 이상남 멘토랑 제 말 듣고 3월부터 보신 분들 4월부터 5월달 계속 보신 분들 지금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0%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형주 2달 만에 10%. 얼마 안 된다고요? 그럼 주식하지 마세요. 그렇죠? 정말 좋은 수익입니다. 걱정 마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 SDI가 중국 쪽에서 1만 개의 전기차 시장을 확대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삼성 SDI는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PDP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좀 계속 들고 가도 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 되는 건 그냥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사업을 핵심으로 모아가지고 간다는 소리죠.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SDI는 이제 아주 전문 사업 분야만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거. 그렇죠? 이런 포인트 맞춘다면은 역시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악재가 아니라 버릴 건 버리고 정말 핵심 사업만 추진해 나가겠다라는 이런 삼성 SDI의 전략인 것 같으니까요. 안심하고 좀 들고 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하죠. 네, 이번에는 LG전자 매수해도 될까요? 매수 시점 물어봐 주셨습니다. 689 하나님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김선희 멘토님 X 의견 주시면서 기관 매도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 하락 가능성이 보인다. 아직 매수하지 말자라는 같은 의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강의를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LG전자 매수 시점 여쭤봐 주셨는데요. LG전자 오늘장에서 현재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고 계신데 이 두 분 다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이상루 멘토님께서 상담해 주시죠. 네, 전형적인 이거는 뭐 기대감으로 오른 주가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자, 1분기에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단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 크게 올렸습니다. 자, 58,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78,000원까지 올렸다는 거죠. 약 30% 정도가 들어 올렸는데요. 올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야, 과연 2분기에 이만큼의 실적이 나올까? 걱정 반 우려 반이 됩니다. 네? 그만큼 기대감이 올렸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이 된다는 상태예요. 그러면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판매 자체는 어느 정도는 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2분기를 앞두고 조정이 좀 더 나타나는 장세다라고 먼저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세 가지가 연속으로해서 지금 화살표가 떠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과매도 구간, 두 번째, 세 번째 과매도 구간 들어와 있는데요. 그 선 그대로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자, 78,500원. 중간권은 75,900원. 그리고 하단은 72,000원. 세 가지입니다. 자, 이 가격대를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자, 한번 보시면, 자, 하단에서 갑자기 갭이 뜨면서 지금 여기 돌파가 한번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단에 거래량이 딱 터지면서 하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를 하는 그런 시점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상단 밴드를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아, 이익 실현은 나오지 않았구나. 갇혀있는 박스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자, 중간 밴드에서 계속적인 힘싸움을 합니다.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 중간 밴드에서는 안 들리죠. 지금 저항 구간입니다. 그러면 뭘 바랍니까? 하단 밴드를 찍고 난 다음에 올리겠다. 하단 밴드에 대한 가격적인 부분으로 이 가격에서 탄탄한 지지를 다시 한 번 더 받고 물량을 좀 더 확보를 하고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를 올리겠다라는 뜻이겠죠. 네. 그런 어느 정도의 차트가 얘기하는 부분 자체를 기업의 실적과 그리고 지금의 이슈와 그리고 지금의 기간을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차트를 읽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차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캔들 한 개 한 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요인이 네.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본다면 저는 하단 밴드 자체를 좀 더 지지하는 지지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 좀 더 기다리셨다가 좀 더 빠진 가격을 보시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봐도 상단 쪽에서 아직 뚫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하단을 찍고 넘어갈 것이다. 그럼 그 타이밍으로 매수 잡아보시고요. 지금 타이밍에는 다소 불안하니까 좀 더 지켜보신 후에 그렇게 하락하다 바닥을 찍을 때 다시 한번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매수 타이밍 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받고 있고요. 다음 문자 바로 확인해보죠. 네, 이번에는 SK텔레콤 매도해도 될까요? 매도 의견 707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받아보죠. 아직 매도해보지 말자. 메인 매도 전까진 보유 하란 전략 세워주셨고요. 이상론 멘토님 역시나 여유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가 했습니다. SK텔레콤 최근에 SK하이닉스 관련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두 종목이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좀 더 들고 가 봐도 좋을까요? 김선희 멘토님. 네, SK텔레콤. 자, 이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분기 실적 기대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연말 배당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연말 배당을 받을 때요. 가장 좋은 시점이 언제냐면요.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5개월 전입니다. 12월 5개월 전. 7월이라고요. 7월, 5월, 7월, 6월 있더라고요. 그러면 7월. SK텔레콤 현재 주가 자리 급등하면서 신고가 패턴을 그리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자리긴 하지만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가져가 봐야 되는 게 외인들은 조금 치어 올라가면서 조금 매도를 해주시다가 하다가요. 매수로 전환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자, 오늘 시장 기관들의 매도를 최근 들어서 보여주면서 조금 약간의 외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지만 네. 연기기간 물량,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물량으로밖에 저는 안 보거든요. 그럼 이거 추가적으로 상승 분위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진짜 이상로 멘토님 말씀 주셨던 큰 그림 이런 보셔야 됩니다.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SK텔레콤은요,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도 배당 매력까지 높아지니까 외인들이 팔고 나서 다시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보시고 외인들의 매도가 다시 나온다면 그때 이 종목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매수가 21만 9천 원에서 수익권 보고 계신데요. 좀 더 수익 즐겨보시고 외국인 매도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음 들어온 문자 확인해보죠. 네, 이번에는 롯데쇼핑 매수해도 될까요? 6675님께서 매수 의견 물어봐 주셨는데요. 두 분의 의견 받아볼게요. 김선희 멘토님 좋다, 수급이 긍정적이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상노 멘토님은 바닥을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아직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다소 엇갈린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바닥 확인 중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신 이상노 멘토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네,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신경 쓸 자리는 아니고 대신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네.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빨간색 화살표만 보시면 됩니다. 2014년 3월달, 그리고 2014년 5월달 두 개가 아이러니하게도 고점 자체가 딱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31만 5천 원짜리.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항 구간에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빨간색 화살표 강하게 뜨는데 이 자리죠. 이 자리도 어떻습니까? 두 개가 연달아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이중 바닥을 조금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럼 박스권 상단이 이 31만 5천 원이고 하단 밴드는 29만 6천 원 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이 물량은 뭡니까? 자, 과매도 구간에 의미 없는 물량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도 다시 한번 튀는 모습이었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9만 5천 원 그리고 상단은 31만 5천 원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물량 자체를 좀 더 모으는 이런 형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 소비 회복이 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있다 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의 박스권 상단을 한번 돌파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을 한번 가지겠죠. 그러면 마음고생을 안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닥인 걸 알고 난 다음에 31만 5천 원 이 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는 시점을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나 아니면 29만 5천 원 자리를 강하게 지지하는 그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나 그 두 가지 타이밍을 좀 더 노리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9만 5천 원을 지지해 주거나 31만 5천 원을 돌파할 때 매수할 타이밍으로 잡아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김선유 멘토님, 수급이 긍정적이다. 괜찮나요, 좀? 네, 제가 볼 때는요, 최근에 이제 홈쇼핑 관련주들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CJ 홈쇼핑이나 GS 홈쇼핑 상승이 무섭고, 한진도 상승이 무섭고, 그러니까 소비 관련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자, 다가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추석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기대해볼 만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수급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수급 보시고서 현재 조정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좀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의견 롯데쇼핑까지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오늘도 전화나 문자 많이 주셨는데요. 오늘 다 못돼 해드린 상담 내일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